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와 1시간 거리로 좁혀진 충청권이나 영남권, 호남권에 당장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수도권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지방도 발전시켜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전략과 비전, 그것이 바로 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저의 이 같은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도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앙부처를 전국에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팔도에 중앙부처를 갈라놓겠다는 발상이 저는 좀 놀랍게 느껴집니다. 행정수도는 안 되고 전국 팔도에 중앙부처를 쪼개놓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산이 아니라 분란이고 혼란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불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19일은 한반도의 위기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동결 해제 결정으로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또다시 캐캐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로서 문제를 풀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경제 교류마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습니까? 남북 대화는 끝납니다. 남북 대화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북한과 대화로서 핵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북한과 경제 교류마저 끊고 사실상 전쟁도 불사하자는 대결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만일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이회창 후보의 대북 정책은 끝장보기식의 매우 위험한 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만소로프 박사는 12월 19일 대선은 내년에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작전이 종결된 이후 한반도가 전쟁으로 갈지 평화로 갈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이회창 후보가 미국을 방문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초강경 정책을 들고 나왔던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회창 후보가 주장하는 대북 강경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결을 부르짖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더라도 외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증시와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경제 파탄이 일어납니다.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대북 정책은 외국 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19일은 우리 경제가 번영으로 나아가느냐, 5년 전 외환위기 시절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과거 지향적이고 반개혁적인 경제정책 때문에 해외로부터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통신인 블룸버그는 최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번영을 원한다면 노무현 후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승리한다면 한국 경제가 5년 전 외환위기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회창 후보가 집권한다면 소수 재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한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재벌 개혁은 계속돼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경쟁의 공정성만 확보되어도 우리 증시의 주가가 지금보다 30% 이상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기업의 제왕적 경영, 분식회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칙 상속과 정의도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IMF 위기가 없는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경제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불안과 긴장을 가져올 후보가 누구입니까? 안정과 평화를 지킬 후보는 또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적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야말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국민의 힘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사화합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개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아들인 대통령답게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의 위신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낡은 정치냐, 새로운 정치냐, 위기냐, 평화냐, 12월 19일 국민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저를 맡겨왔습니다. 기필코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에 의해 MB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